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시아 권영훈입니다. 자,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다음 달 4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개막합니다. 올해는 중국 경제정책과 첨단 산업 육성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딥시크 출현 이후 중국의 첨단 산업 굴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성급 양회에서 제시된 평균 올해 성장 목표는 5.3%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5%대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해외 IB들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4%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HSBC는 4.5%, 그리고 UBS의 경우 4%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또 JP모건의 경우에는 3.9%로 가장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 넘게 성장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인데 해외 IB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4%대, 그리고 JP모건은 3% 후반까지도 내다본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 견제책들을 하루가 다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민간 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오늘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중국은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한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양회를 앞두고 공산당과 전인대 그리고 국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됐는데요. 2030년까지 중국의 AI 이론과 기술, 응용을 세계 선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다음 주 열리는 양회에서 딥시크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첨단 산업 투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중국 AI 기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때 제2, 제3의 딥시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R&D, 즉 연구개발 투자액은 3조 6천억 위안인데 올해 예산은 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총리는 오늘 3대 통신사를 찾아가서 R&D 강화를 주문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플러스를 깊이 추진해 여러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회를 앞둔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중국 기술주들이 대거 있는 홍콩 항생지수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민영기업 AI 지원에 적극 나선 것과 발맞춰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술과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봉화망은 오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영상 생성 AI 모델 오픈소스 버전 완 2.1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모델이 명령 수행과 복합적 동작 생성, 영상 생성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V벤치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 AI의 소라 그리고 루마 등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증강현실 기기 스타트업 기업이죠. 로키드가 3분기에 스마트 안경 배송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로키드 스마트 안경은 알리바바 LLM,
그러니까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문장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길 안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 안경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2,4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9만 원인데요. 예,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도 지난해 말 샤오두 스마트 안경을 내놓았고 그리고 중국 애플 샤오미도 곧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AI 굴기. 자, 노동시장 변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현실 타겟책입니다. 왜냐? 중국 경제 규모는 두 자릿수 성장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 꾸준히 인건비가 올라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산업계는 AI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미국 AI 기술이나 제품을 베끼는 데 앞장섰다면 2020년 들어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AI 기술이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올 초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출현으로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처음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져 이뤄진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딥시크가 차기 추론 모델 R2 출시를 당초 예정한 5월 초보다 앞당겨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딥시크가 업그레이드 모델 출시를 서두르는 건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인도가 태양광 산업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 웨이퍼와 인곳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태양광 모듈과 셀 제조 산업을 키운 데 반해 웨이퍼와 인곳 등은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인도가 과거 보조금 정책을 통해 휴대폰 생산기지 건설에 성공한 사례를 이번에 태양광 산업에 재현하려는 전략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디 총리가 과거에 삼성전자와 애플 어떤 스마트폰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현지 인도 제조 공장을 짓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대규모 생산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초정밀 소재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폴리실리콘 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는데요. 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국으로 단연 인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14억 5천만 명, 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가 세계 공장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흡하고 낮은 기술력 등으로 인도가 중국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 기지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올 들어 인도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센섹스 30 지수는 연초 이후 6.68% 하락했는데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자, 인도 경제 침체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